자, 솔리드엣지 드래프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터계 드래프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네, 이런 드래프트 환경이 나왔는데, 이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은 솔리드엣지 옵션에 들어가셔서 어떤 색상이라든지, 색상에 뭐 오토캐드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2D 모델도 오토캐드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캐드 모델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이 검정색이라고 이렇게 검정색이라고 느끼셔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텐데, 그냥 여기 옵션 같은 데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파트 모델링 된 상태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자, 이쪽 라이브러리 탭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셈블리 문서를 이렇게 끌어도 얘는 드래프트로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정면으로 놔두고, 자, 이렇게 해서 뷰를 뿌릴 수도 있고요. 다시 뷰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해당 바탕화면에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해서 어떤 어셈블리 문서를 선택을 하면 이 문서에 대해서 드래프트 환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드래프트 환경으로 가져오면, 자, 이렇게 뷰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가져온 거랑 이렇게 끈 거랑 처음에 화면은 같죠. 이 도면 뷰 생성 마법사가 이제 같이 실행이 되는데, 다음을 누르고 사용자 정의인데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고, 그래서 정면대로 할 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나는 여기를 정면으로 할 것이다. 자, 얘를 정면으로 고정을 하고요. 이 정면을 기준으로 측면도, 평면도,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뷰까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뽑을 것이다. 여기다 배치를 하시고, 이 간격은 뭐 적절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배율 값도 좀 어느 정도 좀 크게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뷰 마법사고요. 이 뷰 마법사를 클릭을 하고 가져오는 것과 이렇게 끄는 것은 동일하다. 이런 거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도면 뷰부터 이 주소까지 한꺼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는 어떤 뷰가 이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이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그게 반영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홀을 하나 더 뚫어보죠. 자, 구멍 명령을 이용을 해서 자, 심플 스루로 해서, 자, 5파이 홀을 여기다가 하나 더 뚫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뚫고 저장을 하고 닫고 다시 드래프트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져왔더니 지금 무언가, 지금 여기다 홀을 뚫었는데 무언가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런 사각형 테두리가 나왔어요. 이때 뷰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그게 새로운 구멍이 반영이 되면서 테두리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환경에서, 그러니까 파트 환경에서 수정이 된 게 도면에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다, 업그레이드를 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뷰 업데이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 뷰는 어떤 뷰에서, 예를 들어 얘에서 이 위를 뽑으면 어떤 배면도가 나올 것이고, 옆으로 뽑으면 이 탑뷰에서 이 측면도가 나오고, 다시 정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왼쪽 뷰가 나오고, 밑으로 보면 그 아래에 배면도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뷰를 선택을 하고 이 뷰에 맞게 어떤 측면도나 평면도를 뽑고자 할 때, 그때 이 주 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뷰에서 측면도가 하나 더 필요하네,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뷰에 맞게 하나의 뷰를 더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주 기능이었고요. 자, 상세 기능은, 자, 어떤 상세 뷰, 어떤 좀 크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자, 나는 여기를 크게 표현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라는 마크가 들어갔고 여기에 디테일 A라고 해서 뷰가 크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뷰 배율 같은 거를 알고 싶으시면은 배율에서 뷰 배율 표시를 하면 1대 1.67 뭐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5 정도만 하자. 1대2의 사이즈로 이 디테일 뷰가 뽑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절단 평면 같은 경우는 자, 절단 평면으로 해서 자, 이 정면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평면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절단 라인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이 라인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방향. 자,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BB라고 이렇게 생겼죠.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절단 평면이 끝났으면 이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자, 단면을 뽑아줘야 됩니다. 자, 이 절단 해놓은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단면이 뽑혔죠. 자, 단면의 상징인 해칭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린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단면 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있고 이 뷰가 뽑아져서 나온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계속 봐왔는데, 자, 방향을 이쪽으로 하고 자, 이쪽으로 뷰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바라보는 방향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삼각법에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일각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빼는데, 한국 삼각법에 맞게는 자, 이쪽으로 빼야 삼각법에 맞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틀린 건 아닌데 기본적인 센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라보는 방향에 맞게 삼각법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 이게 어떤 일종의 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부분 단면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상세도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단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지금 탭이 났는데 이 탭을 좀 잘라내서 이 부분만 잘라내서 보고 싶습니다. 자, 부분 단면을 선택해서 잘라내고자 하는 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제 커브를 이용하죠. 커브를 이용을 해서 자, 나는 이만큼 잘라져서 보고 싶다. 자, 이만큼 잘라진 걸 받고, 자, 이만큼 잘라지는 내용의 깊이는 이쯤 들어와야, 이제 탭의 중간쯤 들어와야 탭이 확실하겠죠. 자, 이쯤 깊이를 주고, 자, 적용될 뷰는 다시 얘한테 적용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치가 되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더 확실히 보여지시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부분 단면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단면 해제하고자 한다면 아까 처음에 적용된 뷰에서 제일 마지막에 적용된 뷰에서 자, 여기 선택 주석 또는 프로파일 표시,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얘는 스케치가 나타납니다. 이 스케치를 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스케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스케치가 나타나니까 이 스케치를 지워주신다면 다시 부분 단면도 지워지게 됩니다. 자, 지금 뭔가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다시 또 뜨죠. 자, 올 업데이트 다시 눌러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분 단면까지였고요. 부분 단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부분 단면으로 해서 다시 이 뷰를 해서 이렇게 잘라서 보자. 자, 원형으로 그냥 자를까요? 그냥. 자, 이만큼 그냥 원형으로 자르고, 다시 이 부분 단면의 깊이가 적용될 범위는 이쪽 뷰에서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이 탭 중간까지 적용될 뷰는 어디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그냥
여기로 할 것이다. 자, 이쪽 뷰에다 적용을 해보죠. 자, 이쪽 뷰에도 이렇게 적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그렸던 스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단면을 지우고 싶은데 스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단면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에 적용된 항목으로 가셔서 여기서 주석 또는 프로파일 표시를 클릭을 하면 이 스케치가 나타납니다. 스케치를 삭제를 해주시면 다시 뷰 업데이트를 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렇고요. 자, 엣지 익스플로러는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파트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섹션 뷰가 안 나타나네요. 자, 여기서 주 캡션을 해서 섹션 뷰라고 해서 나타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트 목록 같은 경우는 파트 목록을 클릭을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풍선이 자동으로 달리고 어떤 파트 목록도 배치가 되게 할 것이다. 두 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넘버로 되어 있는데 자, 1번 넘버로 해서 적용이 되게 해놓고 자, 이거에 대한 재료 두께 및 절단 길이 및 세트 수량 비고 자, 목록 컨트롤 풍선 쪽에도 가서 보면 밑 텍스트 아이템 번호 사용 아래쪽에 아이템 개수 사용 개수는 별로 잘 안 쓰죠. 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있나 먼저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한번 해준 후 확인을 눌러서 자, 얘를 배치를 합니다. 아까 전에 목록 그대로 자, 1번 파트, 2번 파트 2번 파트의 수량은 2개 자, 1번 파트는 1개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요게 파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파트 리스트에서 조금 다른 걸로 바꾸자 한다면 제가 이미 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미 다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 세팅은 여러 방안을 활용을 하셔서 사용자들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고 자, 이제 구멍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멍 테이블은 일단 얘를 다 지우겠습니다. 자, 얘가 정면도예요. 얘가 정면도인데 구멍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자, X축 자, 여기서부터 X축 원점을 선택해주는 단계입니다. 다 Y축 이쪽이 Y축의 0번이 될 것이고 이쪽 라인이 X축의 0번 라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르륵 긁어주면 지금 이 부분까지 선택이 됐는데 주르륵 긁어주면 구멍이 다 선택됐죠.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홀로 작업한 명령만 돼요. 그러니까 컷아웃으로 한 것은 안되고 홀로 뚫은 것들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컷아웃 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홀 작업을 사용했던 것이 자, 이런 홀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홀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은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그러면 여기 다시 업데이트가 됐다가 나오죠. 다시 뷰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항목만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홀 테이블의 옵션도 제가 여러가지를 또 많이 저장을 해놨는데 홀 그룹은 어떤 이 똑같은 홀끼리 이제 5파이가 3개다 뭐 20파이가 1개고 10파이가 2개다 이렇게 B, C, D, E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된 것인데요. 이게 만약에 좀 단순한 홀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 파이 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파이가 같고 DP가 이제 깊이가 틀린 것들은 또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어떤 홀 싱글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각각의 B1, B2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의 DP까지 이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항목이니까요.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홀 테이블은 여기까지고요. 굽힘 테이블 같은 경우는 판금에서 적용을 할 것인데, 제가 일단 판금을 잠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탭으로 대략 이걸 하나 그려놓고요. 그리고 플랜지로 해서 자, 이렇게 뺍니다. 자, 이렇게 뺀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판금 6번에 저장을 하고, 도구 탭에서 무조건 전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3D 상태에서 이 전개장이 요 전개 패스파인더에서 전개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그 밴드 테이블이 작동을 합니다. 자, 전개. 자, 이렇게 됐고, 자, 다시 뷰 마법사로 해서 불러오는 것보다 자, 그냥 끌죠. 판금 6번을 끌고 이제 아까 전에 전개장으로 해서 해놓은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전개장을 선택을 하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전개장을 바로 집어넣고, 이 전개장이 있으면 자, 여기가 굽힘 라인이죠. 이 굽힘 테이블이 작동을 합니다. 자, 굽힘 테이블 선택을 해버리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가 세팅을 해놓은 항목인데요. 자, 이렇게 이 전개되는 라인에 대해서 다운 90도. 자, 다운 90도. 그냥 일반적인 다운이라는 얘기죠. 두께는 2.3T5. 제가 세팅해 놓은 부분인데